마스터스쿨 4주차예요. 사실은 이 마스터스쿨은 200%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강사하는 강사가 있고요. 초대하는 초대가 B, 강사 A, 초대자 B, 초대받아온 사람, 초대된 사람 C. 그래서 마스터스쿨은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얼추 방향은 물론 얘기하는데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그 원래 한 주 끝나고 그 숙제 과제를 그 초대된 분하고 같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방향, 한 2주 동안의 그 방향을 이분하고 끌어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6주까지 있잖아요. 얘기한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하다 보면은 저기 뭐 급하게 막 정신이 혼미하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방향의 막 라인에 대한 거다. 계보대에 관한 거다. 판매사에 관한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수박 거달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데리고 오신 분이 이제 그 깊이 있게 더 심화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 교육을 할 때 그 숙제를 가지고 과제물을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은 200% 활용이 되는 게 이 마스터스쿨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회라 우선 듣는 걸로 하셨다면은 2회부터는 신규 한 분이라도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끌어가면 이분하고 함께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우선 영상 하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영상 하나 듣고 마스터스쿨 4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겐 설렘이 있고 열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든 순간이 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곤 다른 일,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른 것을 열정적으로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잭 그리스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설렘입니다. 그런 설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사랑하는 끈기가 열정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 끈기 있는 열정을 그릿이라 표현합니다.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그녀는 이 그릿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수천 명의 군인, 학생, 예술가들을 연구하며 밝혀냈습니다. 책 그릿을 통해 열정적 끈기란 무엇이고 재능보다 그릿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는 전설적인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2달 뒤에 이루어지는 7주간의 이 훈련은 이름마저 비스트라고 합니다. 중퇴하는 20%의 입학생 중 대부분이 이 훈련 때문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단순한 입학생이 아닌 높은 수능 점수와 체력 점수를 가진 엘리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7주간의 지옥 훈련을 견디는 사람들의 특성은 수능 점수도 아니었고 체력 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릿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큰 야망을 품은 채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연습의 과정이 지루하고 좌절스러워도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영업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릿이 마지막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지표였습니다.
열정의 지속성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속하는 과정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이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능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의 지속성인데 말이죠. 엔젤라 더크워스는 우리가 재능을 믿는 이유, 천재를 부러워하는 진짜 속마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재능으로 설명하면 위로가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그래도 재능이 있어. 수영선수 펠프스를 봐봐. 우사인 볼트를 봐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에게 책 그릿의 한 구절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 재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곤 부러워합니다. 그릿을 가지고 실력을 쌓은 상위 0.1%를. 사실은 자신보다 잠재력이 더 작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곤 핑계를 댑니다. 쟤는 재능이 있어서 저래 라고.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 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란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것저것 해봤다는 것이 당신에게 그릇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을 만한 일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가진 사람도 처음부터 한 가지 대상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보고 직업을 바꿔보면서 천직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 전부터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20대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생 동안 모든 열정을 지속적으로 부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요. 그런 뒤 그릿을 가져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몇 년이고 열정을 부어봅시다. 재능 따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은 타고났군요. 재능이 뛰어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이렇게 말해주세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입니다. 책 그릿은 올해 읽은 성공, 노력, 재능에 관한 책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릿 검사를 해보니 제 점수는 4.1이더군요. 상위 30%의 점수인 것을 보니 저 또한 아직 그릿을 더 쌓아나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몇 점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열정은 오늘 이 방에 모이신 분들의 열정은 아마 200%의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거 이제 화면 중지해 주시고 제가 화면 공유로 마스터스쿨 4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지 제가 하나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끄죠? 영상을? 껐는데 왜 이렇게 안 꺼지지? 영상 아직 이거 안 꺼졌죠? 지금 아예 줌이 꺼져버렸네. 죄송해요. 이 사고가 생겼어요. 예, 줌이 꺼져서 다시 줌을 켜서 이걸 해야 되나 봅니다. 잠시만요. 됐다. 네네, 이제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고 슬라이드 수요. 자, 나오나요? 공유하면? 네네, 나오죠. 자, 4주차고요. 제가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4주차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추진, 핵심 과제 5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회 실천 사항. 세 번째는 시스템 상호 연결 내용. 이것이 오늘 저랑 1시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기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1주, 2주, 3주 한번 훑어보세요. 1주차 4가지, 2주차, 3주차. 3주차도 기억 잘 안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3주차 과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김현숙 팀장님하고 또 혹시 제가 이게 다 안 보여서 화면 공유해서 누가 또 있을까요? 없죠? 네. 이건 연습 게임 같습니다. 이 첫 회, 마스터스쿨 첫 회는 연습 게임 같은데, 이 숙제를 했을 때, 정말 내가, 애텀에 대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게 변화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지껏 안 했다 싶으면은, 4주차부터라도 숙제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4주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 해가지고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멤버십 구축에 대한 부분. 한번 1번, 2번, 3번 읽어볼게요. 책을 제가 오른쪽에 놓고 책이 사업자 좌우 2명. 자, 두 번째는 관리 소비자 10명 이상. 세 번째는 일반 소비자 50명 이상 해서 여기서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 책에 있으신 분들 책을 보면 되고 그대로 써 있어요. 보통 단위 30만 PB 달성 가능한 파트너. 저희는 보통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들이 지금은 근데 애터미 제품이 아자몰도 있고 많아지면서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막 50만 포인트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대부분 30만 PB는 기본으로 사업자라면은 내가 혹시 30만 PB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소비자 한 10명 이상. 자, 이거는 좀 소통이 가능해요. 스폰서하고 포인트 맞추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업자죠, 부업자죠. 함께하는 동역자죠. 소통이 가능하고 구매 내역을 관리하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면 며칠 날 수당이 맞고 이런 정도로 수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 이제 소비자는 구매 내역 관리.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오토 판매사 200만 원 버는 오토 소비자 오토 판매사 했을 때 오토 판매사는 소비자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소비자도 부업자예요. 구매 내역 관리를 누가 하나요? 그 소비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소비자 50명 이상을 내가 50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관리 소비자 10명이 5명씩만 하더라도 맞나요? 50명?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복제에 대해서 관리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멤버십 구축은 내가 지금 열심히 1년 동안 2년 동안 하는 이유는 이 3가지를 하는 건데 우선 사업자 2명은 꼭 필요해. 자들 우들은 우리가 인편을 갈 때까지도 이 둘하고 같이 함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멤버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조직 구축의 기본 단위 결성을 요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제가 들어가다 보면은 오토 소비자 만약에 100명이면 평범한 서민도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오토 소비자 100명을 내가 혼자 관리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 판매 왕이 돼서 이 근처에 누가 살아서 막 몇십 명 이렇게 판매해서 1000만 원 버는 거 오히려 그건 내가 내 노동 소득으로 벌 수 있을지언정 100명을 나 혼자 관리는 힘들어요. 그러면 멤버십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이 구축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멤버십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했을 때 첫 번째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할게요. 조금 오늘 오버될 수 있겠네. 첫 번째가 제품력으로 소비자를 확보하여야 안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제품을 무시하고 너무 사업자만 찾으러 다니면은 냄비 뚜껑처럼 달아올랐다가 이거는 CTM 소득은 CTM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판매보다는 아는 지인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사업이에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특징과 효과 이걸로 알리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해야 되는지를 무조건 알려야 돼. 그냥 무조건. 자, 그거고요. 반드시 제품은 어떻게 해요?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소비자 다가가는 방법은 체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제품 내가 안 들고 다니면 안 돼.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다. 그럼 제품을 좀 들고 다니셔서 체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자발적 구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요새는 많이 애터미가 좀 활성화되고 젊은 층이 들어오면서 애터미 좀 좋다면 자발적 구매가 몇 분 일어나시는데 이걸로 우리가 돈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 구매는 안 일어난다고 보시고 내가 체험을 시키면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몇 가지가 있는데 또 하이라인 형성을 해. 멤버십을 구축할 때
이 세 가지 멤버십을 구축할 때 하이라인이 있다면은 이렇게 넓은 폭으로 하지 말고 이 깊이로 집중을 좀 한다는 거. 그랬을 때 훨씬 더 멤버십 구축이 좀 쉽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파트너의 우측 하이라인을 형성하는 뭐 우측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깊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런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 라인, 이 계보도가 내 자산이거든요. 우린 돈 투자는 안 해도 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데 그 자산의 자본이 명단이거든요. 계보도거든요. 그래서 그 좀 깊이 있게 파내러 간다. 이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 깊숙한 거는 어떻게 해요? 스폰서들하고 더 깊이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난데없이 사업자를 툭 어디서 뚝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찾으러 다니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요. 소비자 중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감동이 많은 사람들을 좀 이런 사업자를 복제를 해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런 사람들도 한다고 해서 다 애터미 사업자가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사업자 선별 과정이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하는 거. 이건 통계치 사업, 확률치 사업이기 때문에 나 잘나서 내 능력으로는 절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성에 맞는 사업자 선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멤버십 구축할 때는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사업자 육성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헛다리 잘못 짚으면 육성에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은 조금 늦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보면서 내 사업에 이렇게 일어난 이 계보도 현황은 다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충분히 좀 명심할 것들을 명심하면서 만들어가면 좋다고 보고요. 또 내 역량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지렛대 역할, 상위 스폰서님하고 의견을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멤버십 구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사업자들은 100%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본사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한다는 뜻은 시스템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는 정말 사업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각오하고 세미나 시스템을 안 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형평상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형평상이 아니고 그냥 시스템 안 타시는 분들은 영상 더 안 들으시죠. 근데 정말 형평상 못 오신 경우는 내가 동영상이나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미나의 파트너 참석 여부가 내 성공의 열쇠. 내가 성공을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나. 그 성공의 열쇠가 나도 당연히 시스템에 있지만 내 파트너를 얼마나 시스템에 안 치냐의 게임이 내 성공이고, 조직관리의 힘은 본인의 능력으로 정말 절대 할 수 없어요. 본인의 능력으로는. 오히려 애터미가 만들어주는 시스템의 힘이에요. 이 조직의 힘은 시스템의 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폰서의 역할은 섬김이라는 거. 간혹 스폰서 역할 중에 건의를 내세우거나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 근데 라인은 우리 스폰서님들은 한 분도 그러신 분 없으세요. 너무나도 좋으세요. 이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또 네트워크 분들이 별로 없어. 네트워크 해줬던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잘 섬기시는 분들로 있어서요. 네트워크는 문화를 애터미에 접목하는, 타 네트워크의 문화를 애터미에 접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 문화를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멤버십, 강력한 팀워크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위 라인을 원망하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강의 제가 또 올려놨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파트너 위치에서는 스폰서로부터의 도움은 그 형태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은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스폰서도 있고 유령 같은 스폰서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심히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형태가 도울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 시기에 또 그게 맞아야 돼요. 내가 스폰서의 대실적인 경우는 한 푼도 돈 못 받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내가 막 소실적이야. 도우지 말라 해도 스폰서 와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스폰서가 성공하겠다는 삶이라면은. 그래서 그렇듯이 시기적으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스폰서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사업이 더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비불이라고 했지만은, 스폰서를 일단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하다 보면은 스폰서 이상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스폰서는 탈퇴만 본인이 누르지 않은 스폰서여도 감사한 존재라고 하듯이 애터미를 좀 하다 보면은 그걸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본인 돈부터 시작한다. 나의 매출로 스폰서가 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힘들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가. 이제 그 부분이 있고, 7번째는 생계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야. 반드시 부업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네, 이거 하고 넘길 거예요. 예, 반드시 부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멤버십 구축에 부연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할지 부업으로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대출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거나 그걸 비교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제가 8번째는 애터미는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최소 3년은 준비해서 애터미를 좀 달려보자. 이런 물론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멤버십 구축이 빠르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시간이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오토 판매사를 내가 6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디게 하시는 분들은 3년 정도를 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애터미의 몸을 딱 왔으면은 한 3년 정도는 이 애터미에서 좀 뭔가를 해내자. 요 생각을 하시면 빠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멤버십 구축할 때 9번째는 애터미 비전을 항상 상기시켜야 돼요. 수많은 상품군들이 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금 530여 가지가 있잖아요. 더 많이 앞으로 될 텐데 많은 상품들이 판매되기를 하고 있어. 이게 타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란 거를 애터미에 와서 마케팅을 보고 이 시스템을 보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빨리 파악하셔서 어떤 식으로 멤버십을 구축할 것인지 보셔야 되고 직감적으로 애터미가 뭐야 깨닫는 사람이 빠르죠. 직감적으로.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내가 정말 여기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거. 애터미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 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구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의 변화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는 나보다 낫다라는 거. 제 심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대목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수가 소수보다 낫다는 듯이 그걸 조금 생각하셔서 서로의 장점만을 보면서 내가 캐치하는 멤버십을 구축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멤버십을 얻는 거는 답은 뭐예요? 일단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가 있고요. 그 다음 한번 조직 구축의 이제 기본 단위 결성에서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시스템 플러그인이 있어요. 멤버십 구축과 그러니까 이거 추진 과제예요. 멤버십 구축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거 플러그인의 의미는 내가 성공 스위치, 성공 스위치를 딱 꽂아놔야 돼. 우리가. 그쵸? 왜 우리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플러그를 빼잖아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꽂아야 들리잖아요. 자, 빼버리면 안 들리잖아요. 좋은 음악도 안 들리잖아요. 그 뜻이 성공 스위치에 이제 꽂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만 고객과의 미팅이 있어. 한쪽은 미팅이 있고 한쪽은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만 고객 쪽으로 내가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회사에 중요한 행사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와줘야지 오히려 성공이 빠르다는 거.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의 오류가 시스템에 합류를 잘 안 하셔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많이 팔러 다니셔. 처음엔 그 본인들이 못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나 물건만 팔면은 매 소비자를 찾아 나서야 돼. 나는 그냥. 이게 복제라는 거는 물 건너가고 계속 나서야 돼. 그래서 10명의 소비자보다는 한 명의 매니아가 더 중요해요. 굳이 사업자까지 아니어도 내가 매니아가 있어. 단골이 있어. 자, 그러면은 소비자보다는 한 명의 단골을 가지고 이분이 전 제품을 애용하게 만들고, 자, 이분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이분을 애용자에서 부업자에서 사업자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 막 여러 명을 만나러 다닐 필요 없는 거. 판매하러.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고의 나의 동력자는 결국은 사업자이죠.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좀 사업자로 만드는 비법은 딱 하나. 시스템과 교육뿐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잠깐 제가 우리 파트너하고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뛰어나요, 능력이. 근데 조직적인 부분이 아직도 약해.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 아직 애기 엄마다 보니까 시스템에 안 치지 못해. 그러면 시스템 플러그인을 해봐라.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이 이제 세미나를 오시기로 하셨는데 시스템만이 교육만이 일반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냐면 저는 최소 오토 판매사가 넘었잖아요. 자, 그럼 오토 판매사가 넘은 사람, 시스템에 붙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빠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자, 시스템의 정의는 이더구 우리 임페리얼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 그게 시스템의 정의예요.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스 하면서. 그게 결국 시스템의 정의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리더십 배양. 여기 수족과 물고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거는 밑에 좀 저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물고기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예요. 근데 집안 어항에서는 5에서 10cm 뿐이 안 자란대요. 근데 연못에서는 15에서 20까지 자라고요. 큰 강물에서는 90에서 120cm만 커진대요.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칠게요. 사람으로 친다면은 물론 여기서 환경과 그릇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사람으로 친다면은 매일 회사, 집, 동네 방경만 다니는 사람과 한 사람은 전 세계를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며 사는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관상어 코이도 환경과 그릇에 따라서 본인이 클 수 있는 이 잠재적인 게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사람은 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따 5차, 6차에서 더 세심하게 다루게 돼요. 또 직급별로 리더십을. 그래서 오늘 리더십은 조금 이렇게 뭔가 아웃라인만 제가 좀 리더십을 훑고 가도록 할게요. 5주차, 6주차에서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로 다시 가고요. 자, 리더십 이제 배양에서 리더십 배양은 결국 리더는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리더십이 뭐야? 영향력이다. 그래서 팀원들의 등 뒤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게 리더십이에요. 애터미도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파트너에게 촉진제와 같대요. 저도 제 가족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제 동생한테 못할 소리도 많이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막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저희 딸하고 또 사업하다 보니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꼭꼭 집어서 단점을 톡톡 골라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지가 떨어지더라고. 훨씬 더 떨어지더라고. 칭찬받았을 때 너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체험하면서 맞다. 칭찬은 파트너에게 촉진제와 같다는 말이 맞다. 또 칭찬은 횃불과 같아서 자신의 앞길만 비출 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밝히고 온기까지 더해준대요. 그래서 이 칭찬이 굉장히 리더한테는 필요한 거고요. 또한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몸에 동맥과 같대요. 동맥과 같아서 의사소통이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팀이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요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린대요. 막히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그 기능도 잃게 된대요. 그만큼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조직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가족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하지 못하고 살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과 좀 이해를 가지고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은 그게 뭐냐면 팀의 업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또 건강, 가족사항 같은 거, 취미, 목표, 회사에 대한 이 애텀에 대한 태도,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리더는 그 사람을 더 보듬을 수가 있고 더 쉽게 보듬을 수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았을 때. 그래서 리더는 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팀원에게 맞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 가자 외치자. 자, 이 동기부여에 대한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하고 내가 정말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자, 팀원 하나하나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리더가 굉장히 조직을 잘 뭉치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파악해서 그 팀원에게 맞는 목표 제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그 팀원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파트너가 또 스폰서가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나침판이에요. 성공을 이끄는 풍량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트너에게 성공의 방향을 제시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재력을 끌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을 높여요. 내 팀에. 그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잠재력을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따라오는 팀원들의 이 잠재력을 누가 끌어내서 하나로 뭉치게 하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리더가 가져가야 될 필수 요건 중에서는 끊임없이 조직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리더는 계속 비전 제시할 줄 아셔야 되고, 당연히 리더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더는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어요. 때로는 강단 있게 하면서 나쁜 얘기도 들어요.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건 일이 오히려 제대로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또 리더는 프로모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리더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출 증대. 이것이 핵심 추진 과제 5가지. 아까 뭐라 했어요? 멤버십 구축, 시스템 플러그인, 리더십 배양, 매출 증대. 이거를 해야 내 조직이 살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핵심 추진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 매출 증대는 전달 주력 제품을 내가 좀 알고 있으면 매출 증대는 쉬워요. 특징과 효과를 알지 못해. 내가 효과도 못 봤어. 그게 앱솔 화장품이 되든 해모임이 되든 치약이 되든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샴푸가 머리를 튼튼하게 해주든 건강하게 해주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닿는 게 있어서 나의 정지원의 주력 상품 이게 무엇일까?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선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의 출처가 어떻게 들어오는 마케팅이 3대 30마다 들어오는 개념 말고 돈의 출처가 정말 제품이 팔려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매출 증대를 시킬 수 있고요. 일단 나부터 애용해서 나부터 변했을 때 매출 증대가 일어나요. 내 얼굴이 엉망진창인데 화장품이 팔려나가지 않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유통이 흘러가는 건데 유통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변했을 때, 애용했을 때 그게 된다는 거. 또 홈파티도 해보는 거죠. 애터미 맛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포인트도 보여주고 궤보도도 보여주고 포인트 개념 알려주면서 부업자들한테는 목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매출 증대예요. 나 혼자 250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판매사 한다. 그러면 빨리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소비자, 그 다음에 관리 소비자, 사업자. 사업자가 30만 포인트 할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을 3, 4명만 모아보는 거예요. 프로모션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250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되도록이면 치약 칫솔은 PB가 작아요. 우리 딱 여기 들어오신 분들 사업자라면은 물론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유인 상품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껌을 줄 수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당당하게 주력 제품, PB가 많은 제품으로 우리 사업을 가치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력 제품을 가지고 특징을 말하고 효과로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5번째, 짜잔, 드디어 승급. 최고의 애터미는 최고의 비전은 승급이에요. 승급은 요 4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 수립 및 승급 도전. 자,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철저히 수행. 처음부터 오토 판매사가 아니다. 직급은 밀려가는 것이 아니다. 도전이란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0%에서 100%가 되도록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맞아요. 승급. 왜 도전이죠? 승급 저절로 오토라 되는 건 없어요. 임페리얼도 오토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소비자, 구분해 관리하는 사람. 이분들은 거의 부업자 수준이에요. 일반 소비자는 뭐 칫솔 하나 갖다 줘, 화장품 하나 갖다 줘, 신제품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죠. 자, 그랬을 때 도전을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딱 하나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꼬라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전은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은 왜 하겠어요? 우리는 후원 수당으로는 방판 수당보다 작잖아요. 후원 수당만 우리가 바라보고 할 거면은 이 애터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을 짜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조직을 짜는 일이에요. 하나하나 짜가야 돼요. 근데 조직을 안 짜고 후원 수당만 받을 거면 방판을 가는 게 낫죠. 직급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직급수당은 회사에서 어떻게 했을 때 줬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을 만들었을 때죠. 조직을 만들어서 재심 합력했을 때 그 대가로 직급수당이 나가는데 승급 왜 해? 도전 왜 해? 돈 벌려고 하고요.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유지는 왜 해? 조직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3가지예요. 승급 왜요? 뭐 스폰서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스폰서는 오히려 더 내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짜 돈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안 했을 때 더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이 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도전을 잡잖아요. 프로젝트를 수행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한다. 조직 만들려고 한다. 유지는 왜 한다? 조직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이걸 안 해봐요. 조직 못 만들어. 조직 성장 안 돼. 돈 못 벌어. 자, 이렇게 해서 떠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도전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것도 의미가 없죠. 우리 일하러 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승급에 대한 부분을 알면 좋고요. membership도 늘릴 수 있고
애터미를 하면서 뭘 내가 해야 되고 뭘 해야지 말아야 될 건지를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2주차에서 아마 그 판매사 얘기할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통과하고요. 판매사를 가려면은 핵심 투지과제 5가지를 철저하게 실행하셔야 돼요. 아까 그 5가지를 했을 때 내가 도전할 수 있고 판매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립 및 우리가 직급 도전을 했을 때는 장기, 단기, 팀 목표, 개인 목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가 이 직급을 밀려서 가지 않는다는 게 정통 얘기예요. 네트워크에서는 밀려서 가는 직급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가는 비전, 직급이죠. 그래서 내가 직급을 하지 않으면 판매사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구호는 스폰서의 직급 도전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본인 오토 판매사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좌우 양쪽 오토 판매사를 키워야 나도 70대 70, 그 다음으로 맞거든요. 근데 판매사를 내가 나 판매사 250대 250의 목표가 아니고 내 파트너의 250 목표를 자꾸 띄워야 내가 250이 빨리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아시면 좋고요. 애터미는 판매사는 애터미 돈 버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2번은 1일 추진사항. 자, 그러면 핵심 추진 과제를 해야 되는 거 5가지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판매사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1일 추진사항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근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6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6코어에서 하나 덜 넣으면 7, 뭐 8개, 9개, 10개까지 나가는데 보통 10개가 가장 많은 우리가 코어, 핵심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10코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걸 하루하루 체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1일 사항을 내가 체크하는 건데 우선 여기서 일단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줄이 딱 거져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나요? 한번 보셔요. 성장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보통 A코어가 이렇게까지예요. 나머지 9번, 10번은 뭐 건강도 시켜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해서 하는데 8번 A코어까지만 볼게요. 1번과 4번은 성장이고 5번과 8번은 성과인데 대부분 애터미 문화를 모르고 또 애터미를 잘 모르신 분들은 딱 들어와서 맨 먼저 하는 게 5번, 6번, 7번, 8번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이거는 눈앞에 바로 성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하지 않아도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4번, 5번, 6번, 7번, 8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도 증대되고 매출이 막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했지만 이런 분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네트워크는 250만 포인트 하다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판매 능력으로. 잘 보세요. 내가 판매 능력도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내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250만 포인트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직 성장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 좀 잘한다 하면 본인들 돌아보셔봐. 내가 진짜 판매를 잘해. 근데 어떤 분은 판매하면 미칠 지경이야. 도전할 때 너무 힘들어해. 근데 내가 도전할 때 한 줄 정도 뭐 거뜬히 판매를 해. 자, 이런 분들이 잘 남아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판매 위주로 하는 거야. 성과 위주. 자, 성과 위주로 해서는 우리가 조직력을 결속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는 성장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게 우리는 시간 투자를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이고 사람을 복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사람으로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돈 투자가 아니고 시간 투자가 1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제로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쿼를 실천할 때, A쿼를 실천할 때 첫 번째 테이프가 이제 영상 듣는 거예요. 시스템 참여, 제품 내용, 이거는 매출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뭐예요? 믿고 꾸준히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 혼자 진행하는 거. 그래서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애터미 사업에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후원을 하는 게 빨라요.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는. 눈앞에는 잠깐 5번부터 8번까지 하는 사람이 빠르겠지만. 근데 우린 뭐예요? 사업자, 리더. 1번부터 8번까지 다 하자는 얘기예요. 다 하셔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관리를 이루어야 결국 1일 추진사항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 작은 관리, 하루하루의 목표를 이루어야 정말 내가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하루의 목표가 관리도 안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5년 후에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5년 뒤에 나이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경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코이 물고기를 보면서. 또 시간 관리의 차이가 성공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 애터미는. 내통막히는 판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패턴이 있다면은 그 패턴을 내가 의식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의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저걸 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 이성현 박사님처럼 잠재의식을 끌어낸다고 하잖아요. 다 의식화시키는 거.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도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 거다 하는 것도 의식화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의식화를 시키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바뀌는 운명이 이 탱화, 에이코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화를 의식화시키는 그 습관이 결국은 에이코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런 습관을 가져봐야지 또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일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이 에이코아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일 누굴 만난다.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거기에 관계되는 책과 영상, 시스템 참여 들으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성공했는지 체크를 해나간다면 한눈에 보이는 에이코아를 내가 딱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고요. 또 스스로가 내가 이 이유를 알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미팅을 하는 거 하고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내 생각의 경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어요. 스스로 이걸 해야 습관이 들거든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기본을 지켜야지 성공이 보여요. 자, 어느 정도 습관이 됐다면 내가 안 적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좀 오래되신 우리 파트너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셔요. 매일매일. 내가 돈이 아직 큰 돈을 못 번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왜 좀 부딪힘이 있지? 내가 A코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오늘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공한 이유들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핵심 코어를 내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더라. 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꼭 해야 돼요. 에코아 하지 않아도 사업 잘 되는 사람도 있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리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뭐가 그렇게 있어요? 네, 눈에는 바로 이 성장은 안 드러나지만 이걸 내가 했을 때 3개월 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 결과는 3개월, 6개월 뒤에 내 매출 포인트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뭔가 성장이 돼서 올라온 사람들은 분명히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그 만났던 그들로 인해서 지금 성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뭐 3개월 뒤엔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지금 한 것들은 만나고 했던 것들의 결과치는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그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탱커의 순서의 의미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성장과 아까 얘기했던 성공의 좀 구분을 하는 거. 그래서 1번과 4번 성장 혼자 하는 거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과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로 끝나는 성과가 있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어요. 그걸 내가 잘 이제 구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폰서십이란 건 뭐냐면 1번부터 4번을 매일 충실히 해야 돼요. 매일 충실히 하면서 이 5번부터 8번까지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일. 1번부터 4번은 충실히 해라. 이걸 가지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움직여라. 이거 내적인 힘 없이 그냥 5번부터 8번까지 하다가는 거절 한마디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욕심만 부리다가 오히려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본다면은 몇 시가 됐죠? 책 읽기. 책은 왜 읽어야 되냐면은 성공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기 힘들어요. 뭐 돈의 여유가 있어서 뭐 전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자들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독도 해보고 뭐 정독도 해보고 필사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성공자들의 생각, 그 경험을 내 걸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간단하게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듣기는 뭐예요? 당연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칸 넘어갈게요. 제가 넘기지 않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자, 제품 내용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6가지 코어 중에서 첫 번째 제품 내용은 매일 확신을 에어으로 따온 것도 맞고요.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죠. 말에 힘도 없어. 해모임 먹고 내가 진짜 두드러기가 나왔어. 시약을 썼더니 시석이 안 껴. 그러면 미친 듯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체험한 것만 말한다. 과대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에서. 자, 그리고 제품 내용은 결국 뭐냐면요. 매일 내 얼굴을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체험시켜 주잖아요. 데모라고 하잖아요. 매일 내 얼굴을 데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장 가꾸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프랜차이즈 아니면 내 매장을 하나 공짜로 차린 거야. 슈퍼마켓. 아주 큰 이 마켓을 차린 거야. 자, 그러면 갈고 닦는 거예요. 먼지도 안 나게. 먼지도 이렇게 저기 하지 않게 갈고 닦고 내 매장을 가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품 A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참석을 한번 볼게요. 미팅 참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성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미나는 이꼬로 뭐 생명줄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세미나는 생명줄. 그래서 모르는 거를 배우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왜? 저희는 교육사업이에요. 복제사업이고. 그래서 모르는 거 그냥 배우려고 듣는 그냥 내 귀로 한 귀로 듣고 그랬어 흘러. 근데 내가 누굴 가르쳐야 돼? 그럼 입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팅 참석 꼭 하셔서 시트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올리는 자, 그런 성공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멤버십의 확장. 자, 3번 멤버십의 확장. 회원값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회원이 아닌 나의 자산이다. 자, 이건 뭐냐면 회원가입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회원가입 물론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고정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단골, 나의 단골. 그러면 이거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폭으로 만나는 게 얘기했잖아요. 깊이로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만나는 거.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의식화, 잠재의식을 끌어낸다는 거. 의식화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냥 지나가다 만나고 유산균 갖다 달면 갖다 주면서 만나고 이게 아니고 철저한 내 머릿속에 애터미 빌딩을 지을 딱 기초 골격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오늘은 누굴 만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의식화하는 거죠. 이거를 의식화해서 고정 공격을 만들고 그 의식적인 행동일 때 매출이 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좋아 이러고 다니는데 매출 일어날까요? 매출 절대 안 일어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목표 10만 포인트 뽑아내겠다. 오늘 내가 분기 목표 30만 포인트를 해내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맞겠다. 일주일에 두 번은 맞겠다. 자, 이런 것들을 매 분기 내가 철저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화시키는 거죠. 의식화시키는 행동에서 매출이 올라오지 절대 그냥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매출을 내가 계획하고 잠을 자라고 해요.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매출을 올릴 것인지 그 매출을 그냥 애터미는 월별 마감,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도 없고 오토십도 오르는 것도 없다 보니까는 매출에 신경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소비자야. 그냥 소비자. 소비자도 왕소비자도 아니야. 그냥 보면은. 그래서 내가 과연 진짜 우리 회장님도 뭐 몇 개를 쓰는지 얘기하자면 100개 가면 넘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나는 한번 몇 개 써보는지 그거 한번은 파악해 보셔요. 그래서 전화, 문자, 카톡도 미리 넣는 거예요. 미리 내가 누굴 만나서 이번한테는 스노우가 나왔으면 스노우를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얼굴이 좀 까맣고 기미가 있었던 사람한테는 내일은 이 사람을 전달해 봐야지. 자, 이런 식으로 매출을 의식화해서 올리는 거지 오토 매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셔요. 오토 매출. 제 매출만 보도 다 사업자 매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소비자 매출 당연히 있어요. 필요로 해서 쓰는 소비자 매출 있어요. 그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해야지 잘 몰라요. 그거를 관리하는 부업자, 애용자 이런 사람들이 나의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내일 약속이 없으면 오늘 낮부터 문자를 돌리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해서 제품을 들고 갈 사람들을 만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매출을 찍는 습관, 그래서 고정 고객도 만들어 놓는 거, 그것이 우리 조직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사업자 발굴. 자, 사업자 발굴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죠. 자, 사업자 찾는 거, 파인드 사업자.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커넥터. 굳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사업자로 나왔지만 잘 사업을 진행 못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결해주는 이 소개, 사업자 발굴을 할 수 있는 소개. 그리고 메이드 사업자 만드는 거죠.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이거를 또 만들어가요. 사업자 발굴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또 부분이 있는데 STP라고 해요. 쇼도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업자명을 하루에 한 명한테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사람 없으면 강아지 앞에서라도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업자. 내가 사업자적인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면은 또다시 소비자만 만나러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사업에 대한 부분, 가치, 비전을 얘기할 줄 알아야 이분이 사업으로 올 수 있고 시스템으로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보여주기, 신뢰 쌓기 쇼도 플랜을 해요. 우선은 나를 먼저. 일단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 내 얘기 안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팬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나를
신뢰를 쌓게 하는 게 우선이고 매일 한 명 나 만나서 정말 사업 설명할 것이다.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 만나는 걸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뭐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아니고 저만큼만 오더라도 파트너들이 있다면은 그냥 개척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전하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그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계속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일의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 내 사업 설명하면서 자 그것이 좋고 사업 설명이 안 되더라도 사람 만나는 거 습관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게 아직 어렵더라도 자 그러다 보면 조금 또 나아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책 읽기 동영상 부분은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요할 수 없다는 말을 개택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책은 아까 왜 읽는다 그랬죠? 네, 성공자들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성공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 듣는 거 이건 뭐예요? 성공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으로 체험을 하는데 결국은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활용하기가 쉬워요. 동영상 듣고 하는 건 내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열정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스템 상호 연결. 자 요거는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여지껏 했던 이 내용들 시스템의 상호 연결 성공의 8단계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은 성공의 8단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부터 시작해서 결단, 명단 작성, 초대 쭉쭉 해서 8가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핵심 추진과제 5가지 다시 얘기해 볼게요. 5가지 뭐였죠? 첫 번째 멤버십 구축, 두 번째 시스템 플러그인, 세 번째 리더십 배양, 네 번째 매출 증대, 5번째 승급, 비전. 자, 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1일 시청 과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코어, 10코어도 될 수 있고요. 또 6가지 코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8번까지 성장과 성과를 함께 조합을 잘해서 낼 수 있도록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외에 더 추가하는 게 있다면은 우리가 상담이 있어요. 매일 스폰서와 소통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뭘 소통해요? 내가 A코어를 했던 걸 가지고서 이걸 써놓으면은 굉장히 스폰서에게 피드백을 받기가 쉬워요. 우리 스폰서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나도 했던 노하우가 몸에서 우러나온 게 그냥 피드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A코어에 대한 노트 해놓은 걸 매일매일 정리해 놓은 게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 더 많아요. 파트너분들이 일을 안 했을 때 우리는 매일 같은 피드백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와 소통하는데 뭘 소통해요? A코어의 결과물 가지고 소통하고요. 나의 명단 리스트 이 2가지 갖고 소통하는 거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상담은 이걸 하고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후원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의 흐름을 나한테 내가 끌어오는 거지 뭐 스폰서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쪽으로 스폰서는 흐름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흐름을 끌어오는 이제 파트너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쌓기는 결국은 소비자 관리를 내가 얼마큼 잘하냐, 또 뭐 개척을 하든 인맥을 넓히든 이분들하고의 신뢰 쌓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팬을 만드는 거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뭔가 멤버십 구축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4주차 한번 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과제는 마스터스쿨 1기 참가자 명단. 내가 이제 점점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스터스쿨에 조금 참가시킬 명단이 누가 있을까? 하면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스쿨 참가자 자유 스피치. 다음 주에는 한번 스피치를 조금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팀별 라인 미팅 요령을 숙지해서 팀별 라인 미팅을 한번 센터에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센터를 이렇게 오셔서 스폰서하고 라인 미팅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줌 미팅도 있다면 멀리 계시다면 줌 미팅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8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우리 회장님 것 말고도
성공자들이 한 성공의 8단계 있어요. 그래서 한 3개를 듣는 거죠. 채널 FM에서. 이걸 시청하는 게 우리 4주차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애터미 그릿. 오늘 그 영상 그릿을 보면서 내용은 그릿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한다.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릿 정신을 가지고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지금 4주차까지 왔는데 일단 뭐 녹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거 내용은 깊이 들어가는 사업자 강의가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애터미 스쿨과 같은 애터미에 대한 방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자라면 이 정도까지 맛배기는 알아야지 하는 수준을 얘기한 거고, 단 강사 A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죠. B는 초대한 사람, C는 초대된 사람. 자, 그랬을 때 강의를 이제 A가 했으면 자, B와 C가 모여서 그 부분에 오늘도 이 핵심 추진까지 5가지를 했잖아요. 자,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4주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